아까 고혈압이 수축기가 높거나 확장기가 높거나 둘 중에 하나 다 고혈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에서의 고혈압의 특징은 이제 말초 저항이 높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는 수축기는 별로 안 높은데 이 확장기, 밑에 혈압이 높아지는 혈압이 많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60세 넘어가면 확장기는 별로 안 높아요. 혈관의 경직도, 혈관이 딱딱한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노화에 의해서 점점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만 계속 올라갑니다. 오히려 노화될수록 확장기 혈압은 떨어져요. 그래서 수축기만 높은 혈압이 고령 환자에서 나타나는 주 현상입니다. 합병증은 우리 몸에 혈관이 있는 데는 모든 곳에 다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장기 있잖아요. 그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의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치사율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머리부터 치면 뇌. 고혈압이 계속되면 제일 고혈압에 취약한 데가 뇌혈관입니다. 심장에서 혈압이 딱 올라가면 바로 그 압력이 뇌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코스가 뇌혈관이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심장에서. 고혈압이 뇌혈관을 자꾸 공격하다 보면 뇌혈관이 약해져요. 약해져서 뇌혈관을 두껍게 만들려다가 보니까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동맥경화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히게 되는 뇌졸중이 잘 생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뇌혈관이 약해지면서 가늘어지면서 취약해져요. 그럼 거기에 터져버려요. 터지면 뇌출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졸중 고혈압만 잘 조절하면 5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병이죠. 혈압이 세면 심장이 더 큰 압력으로 혈액을 뿜어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심장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하는 방법이 심장벽을 막 두껍게 만들어요. 똑같은 압력으로도 동맥으로 혈액을 내뿜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견디지 못해요. 그 심비대를 만드는데 심비대도 안 좋고 점점 안 되니까 이제 심장이 늘어납니다. 한번 방출할 때 더 많은 양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혈압 합병증에서 제일 바로 볼 수 있는 게 심장이 두꺼웠거나 커진 걸 보면 고혈압 합병증이 생겼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견딜 수가 없게 되면 심부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꺼워지고 망가진 심장 때문에 심장 근육 사이의 섬유화가 심해지면서 심장에서 전도가 이렇게 나가면서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 전도 장애가 생겨요. 자꾸 섬유가 생긴다는 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자꾸 요철이 많아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요철 때문에 심장 전기파가 가다가 자꾸 이상 반응이 생기면서 부정맥이 막 발생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고 나면 심부전이 훨씬 더 심해져요. 물론 이제 심장 혈관도 동맥경화 때문에 계속 좁아집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동맥경화가 터져서 심장 혈관,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이 생겨서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 되는 겁니다. 치료 방법은 우선 이제 생활요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식단이고 거기다 이제 운동을 포함시켜. 운동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으니까 제일 좋은 거 그냥 걷는 거예요. 하루에 10,000보 걸어라.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하루에 10,000보 걸을 수만 있으면 노인이라서 10,000보를 걸을 수 없는 분들이 많죠. 무릎도 안 좋고. 그래서 가능한 10,000보를 걷겠다는 생각을 하셔라. 유산소 운동, 막 걷는 거, 뭐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걸 포함한 유산소 운동과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간단하게 아령이라든가 뭐 역기라든가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다 하시면 됩니다. 또 등 척송 운동이라고 해서 프랭크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등 척송 운동은 혈압을 올려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근력 운동이나 등척송 운동이 결코 유산소 운동보다 혈압 감소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더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약제를 먹어야죠. 대부분은. 고혈압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하는 병입니다. 완치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약을 먹게 대부분이 되는데 약에는 크게 얘기해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뇨제가 있고 베타 차단제가 있고 칼슘 차단제가 있고 AC 차단제가 있고 엔조텐신 차단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고혈압의 기본 약제로 하고요. 환자분이 주의해야 되는 게 부작용이 이런 게 있다. 아주 대표적인 걸 좀 아시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약제가 이제 칼슘 차단제라는 약제예요. 칼슘 차단제는 발목이 좀 붓는 부작용이 좀 잘 생기는 편이에요. 특히 여성분들, 노인분들이 잘 생겨요. 그래서 내가 자꾸
발목이 붓는다. 이러면 내가 고혈압 약제 중에 칼슘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고요. 또 AC 억제제라는 약제가 있어요. 그거는 약제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되게 좋은데 이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이 드신 여성분들한테 잘 생겨요. 그래서 고혈압 약 먹고 자꾸 기침이 자꾸 나온다 하면 그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뇨제는 약제 특성이 소변을 이제 배출시키는 그런 약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복용하실 때 좀 소변이 자주 마려운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베타 차단제도 이제 심장병 환자에서 많이 쓰는데 베타 차단제는 심장을 좀 맥박을 낮게 해서 쉬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혈압보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맥이 너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식으로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약효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심박수가 1분에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약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칼슘 차단제를 복용할 때 자몽 주스를 먹으면 자몽 주스의 효과 때문에 칼슘 차단제의 혈중 농도가 좀 높아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위험성이 있으니까 고혈압 약제를 드시는 분이 내가 칼슘 차단제를 복용한다 한다면 자몽 주스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은 나이가 되면 대부분 피할 수 없는 질환인 만성병이에요. 성인 60세 이상의 50%는 걸리고 60세, 70세, 80세 넘어가면 거의 이제 80세 이상 되면 90%는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이제 오래 살수록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중요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은 열심히 음식과 운동으로 조절하시고 약제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항상 일정에 복용해야 됩니다. 요즘 고혈압 약제들은 하루 한 번만 먹으면 되고 부작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복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상의해서 약제를 복용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